자,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47페이지의 문서 보관 보존하기입니다. 자, 오늘은 문서 보관하고 보존에 관해서 이제 할 건데, 그 전 시간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문서 보관과 보존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보관, 보존하기.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보관은 약간의 일정 시점, 일정 시간 동안 관리하는 거고, 보존은 굉장히 긴 시간 문서고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학습 목표는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서 이관된 문서는 관리대장에 등록 보관할 수 있다.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를 보존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관과 보존이 문서의 보관 해서 나옵니다. 자, 책 페이지 4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문서의 보관은 무엇을 보관이라고 하느냐? 문서의 보관은 사용 중인 문서와 사용이 끝나서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기 위해 보관하거나 법정 기한까지 보관하는 보존 문서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네요. 자, 보존 문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좀 긴 기간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개인이나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회사의 중앙 보관소에다가 보관을 하게 됐죠. 선생님이 학교 예를 많이 드는데, 학교에서도 문서고라는 따로 독립된 장소에 문서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존 문서는 보통은 1년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존 문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기간으로 아무래도 관리를 하는 게 조금 찾기도 편하고 여러모로 좀 효율성이 있어서 회사 같은 데서는 좀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뭐 추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많은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죠. 자, 회사가 보존 문서는 가지고 있다. 보관에서 보존으로 넘어갈 때의 그 의미를 이관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이관. 그래서 내가 갖고 있어서 참고 자료나 뭐 이렇게 보다가 완전 끝나서 중앙 보관소로 옮기는 작업, 이것을 이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문서가 있어요. 공용 문서는 이제 같이 쓰는 문서라는 소리죠. 이런 문서는 이 부서 보관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각 층마다 부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책상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썼을 때 공용으로 이 부서에서 0번이라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 공용으로 쓰는 캐비넷 같은 걸 놓고 여기에서 공용적으로 쓰는 문서를 보관해 놓고 여기 필요한 사람마다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공용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문서가 있는데 이거는 사원 개인이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업무가 다르니까 그 보관하는 문서도 각각 다르겠죠. 이쪽에 있는 사람의 일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다르다고 했을 때, 굳이 여기가 A고 이 옆에가 B라고 했을 때 B에 있는 사람이 A에 있는 사람의 문서를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마 서로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용 문서에 굳이 놓지 않고 사원 개인이 각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업무 문서라고 하죠. 근데 A라는 사람도 봐야 되고 B라는 사람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부서 보관소에서 찾게 되겠죠. 이런 걸 공용 문서라고 하고, 이 공용 문서가 다 이제 끝났을 때 뭐 기한이 보관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났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회사 중앙 보관소로 옮기는 것을 이관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문서를 보존 문서라고 합니다. 자, 문서의 보관 방법이 나와요. 자,
첫째, 둘째, 셋째 해갖고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집중식 관리, 그 다음에 분산식 관리, 그 다음에 이것 둘을 합친 절충식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자, 집중식 관리는 기업의 총무부와 같이 문서 전담 관리 부서에서 뭐 회사에는 영업부도 있고 기획부도 있고 총무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총무부가 보통 하는 일이 문서 전담 관리 같은 거를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무슨 업무를 주 업무를 주냐에 따라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총무부는 보통 이런 문서 전담 관리하는 부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집중식 관리는 이 부서, 총무부라는 부서를 문서를 보관하는 부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면은 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하니까 좀 더 이 집중적으로 하면서 뭐 잘못된 것도 찾아내고,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뭔가가 여기는 더 뭐 오버됐다 아니면 모자라다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분산식 관리입니다. 말 그대로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문서를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각각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훨씬 편하겠죠. 이제 총무부와 같이 한 부서가 있으면 문서를 만약에 그쪽으로 보내게 되면 내가 그 참조할 문서가 있었을 때 총무부에 가서 다시 그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산식으로 하면 자기네 부서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니까, 보통 이제 회사에 가면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각 부서에서는 부서끼리 놉니다. 무슨 갑자기 영업부에 있는 사람이 총무부 가고 이런 일은 많이 흔하지 않고, 영업부는 영업 1팀, 2팀 이렇게 해서 거기 내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끼리 친하고, 또 조금 이렇게 더 넓게 하면 영업부 전체 팀이 또 모여서 회식도 하고,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긴밀히 업무적으로는 좀 협력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관계를 넓히기에는 약간 조금 뭔가 문제가 좀 있죠. 대학교 같은 데도 가면 각 부가 있잖아요. 무슨 뭐 이제는 언어학부, 뭐 무슨 학부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과학부 막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안에서도 1학년 때는 이제 같이 다니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서 2학년, 3학년 때 과를 선택하게 될 때는 그 과에서 있는 애들끼리만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하고 다 알고 지내는 건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뭐 한 10,000명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려고 해도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 각 부서에서 문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면 뭐 찾기나 이런 것들이 편하다. 자, 셋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집중식도 집중식의 장단점, 분산식도 분산식의 장단점. 그래서 요것을 절충한 절충식 관리가 나왔죠. 자, 일정 한도의 문서는 각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고, 중요 문서는 주관 부서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법이다. 첫째하고 둘째를 합해 놓은 개념이에요. 보통 회사에 가면은 첫째나 둘째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셋째처럼 하는 경우가 많죠. 학교 같은 경우도 셋째 같은 형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의 보관 위치가 나오네요. 자, 사용 빈도가 낮은 문서는 중앙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낮으니까 자주 그 문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중앙 부서, 회사에서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빈도가 높은 문서는 부서 보관을 하고, 사용 빈도가 내가 자주자주 꺼내서 봐야 돼요. 이런 문서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공용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리고 업무 특성에 따라서
특정인이 자주 사용하는 문서는 개별 보관을 한다. 여기서 특정인이라는 거는 업무 담당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업무 담당자가 그 문서를 제일 많이 볼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개별 보관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종이 문서의 보관은 위의 특성에 따른다. 위라는 거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종이 문서는 이렇게 이관을 하고, 그리고 부서 보관을 하고, 특정인이 이렇게 하고 한다는 소리고, 학교 같은 곳은 보통 에듀파인이라고 해서 그런 거 뉴스에서 이제 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나이스 이런 전자적인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의 보관은 따로 어디 뭐 문석으로 옮기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한 80% 이상은 전자문서로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서는 중앙에서 서버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중앙 서버 관리 방식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커들이 그 회사에 그렇게 문서가 모여 있는데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빼내고 한 다음에 얼마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제는 그 회사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개인정보죠. 개인정보는 절대로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정보죠. 왜냐면 이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기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빠져나가겠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면 온라인 그 특성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객 관리를 최대한 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서버에다가 고객 관리나 이런 명단들은 다 관리를 하게 그 안에 암호화해서 넣어놓도록 하죠. 근데 가끔 뉴스 보면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뭐 이런 말들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것들 좀 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